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재판이, 헌재 재판이 비록 근데 이거 졸속이긴 하지만 10차까지 왔고요. 아마 근데 이거 25일날 근데 이거 최종 변론이 되지 않을까. 최종 변론은 근데 그때 아마 국회 측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통령 측에서 한 2시간씩 이제 이거 의견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 최종 진술을 하면 이제 이거 종결됩니다. 윤 대통령의 그 진술은 시간 제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너무 중계를 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 분량으로 임팩트 있게 국민께 이거 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 분량은 이제 잘 조정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의견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걸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거 수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정욱 TV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TV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대통령께 최종 진술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의견이 정답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뭐 받아들일 게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 이제 이거 참고를 하시면, 다만 이제 제 진심으로 대통령을 저는 지지하고 대통령을 변함없이 반드시 탄핵 기각돼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일관된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제 진정을 담아서 대통령께 몇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거 헌재 재판관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국민을 보고 국민 앞에 진술하는 거다. 이걸 이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앞에 뭐 탄핵 기각시켜달라 재판관한테 업소하거나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계엄을 왜 내가 이게 선포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복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국정을 펼쳐나갈 건지 국민을 향해서 이게 하는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이게 먼저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판관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요, 저희도 이게 변호사로서 변호하다 보면 아이고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래 좀 봐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비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 앞에 하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뭐 재판관들한테 비굴하게 뭐 선처 빌어봤자 재판관들이 거기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세게 원칙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재판관들에게 제대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국민을 향해 하는 진술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답게 하라는 거예요. 윤석열답게 당당하게 소신껏 재판관에게 의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에게 당당하게 계엄을 내가 왜 선포했는가. 저 국회 민주당 이재명의 폐악질과 저 활개치는 종북 좌파들 지금 이게 북한이 계속 정권 퇴진을 지령하고 있잖아요. 간첩들이 민노총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부정선거 의혹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이 모든 저 민주당 국회의 폐악질과 종북 좌파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체제 파괴하는, 거기다가 이게 부정선거 차고 넘치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의혹들, 이걸 내가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국민 앞에 진술해달라. 재판관을 향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향해 하는 거다. 따라서 이게 윤석열답게 당당하게 진술해달라. 이걸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즘 이게 주로 나오는 게 개헌 이야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임기단축 개헌 이런 걸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저는 없다 봐요. 약한 모습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하루라도 단축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 봐요.
개헌은 오케이. 그러나 임기단축 개헌은 저는 이게 반대입니다. 개헌은 필요하다 봐요. 개헌은 이게 대통령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개헌은 이게 대통령 동의 없이 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 모든 게 개정이 있잖아. 중요한 9차까지 87년. 근데 전부 이게 대통령이 발의한 거지 이거 아니고 이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게 현행 헌법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누가 개헌 특위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요. 대통령이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87년 체제 수명이 다인 거예요. 가장 문제는 게 국회의 무소불위 남용을 이게 견제할 길이 없어요. 국회 예산권도 없고요. 문제 덩어리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하면 개헌의 아젠다를 쥐고 한번 이게 나라를 완전히 뜯어고쳐 보겠다. 완전히 나라를 개조해 보겠다. 개헌까지도 이게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까지는 이게 언급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나 이게 개헌이 꼭 이게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어떻게 내가 조금 할 테니까 조금만 기억시켜 주세요. 이런 이게 저자세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고 국회 임기는 그러면 이게 국회 임기도 2년 제한하고 대통령 1년 줄여서 같이 하자. 이러면 이게 제가 이해하지만 이 무도한 국회는 4년을 다 하고 대통령에게 임기를 제한한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87년 체제의 그 한계가 달했다. 개헌이 필요하대. 대통령이 개헌에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도권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따라서 일방적인 대통령이 저자세로 혹시라도 그냥 복귀해도 뭐 레임덕이나 조기 이런 것 때문에 임기를 이렇게 빨리 좀 단축해서 내려온 이런 저는 자세는 안 맞다.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보이는데 탄핵 인용되면 더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고 저는 당당하게 개헌의 주도권은 대통령이 지시돼. 그러하게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임기 단축 이런 건 안 맞다. 오히려 국회하고 같이 해산하고 국회도 임기 단축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많이 이게 지금 혹시 타협안으로 내 임기 좀 줄일 테고 개헌할 테니까 기각해달라 이런 게 놓기 때문에 제가 우려로 그런 게 전혀 안 맞다. 안 맞다. 이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게 복귀 시에 국정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국정 비전. 내가 이게 복귀하면 못다한 개혁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국정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노동개혁부터 연금도 요즘 뭐 민주당도 노는데 연금개혁 포함해서 지금 이게 개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우리 집으로 치면요. 집으로 치면 석가래부터 기둥 주춧돌까지 거의 뭐 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언제 폭삭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 정도로 나라 전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떠들고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다. 특히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지금 중국의 홍콩처럼 위성국이 돼버렸다니까요. 위성국이. 제가 며칠 전에도 명동에 걸어오다가 중국 대사관을 오는데 담이요. 담이 국회보다 한 5배는 되겠더라고. 국회는 담 넘어간 게 아니야. 중국 대사관 보니까 담이 엄청나게 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거의 뭐 우리 분야 변별로 종북 좌파 세력들이 판치면서요. 거의 뭐 나라가 언제 적화되거나 무너지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이 당당히 복귀하겠죠. 복귀되면 나라를 어떻게 개혁할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이런 확실한 미래 비전을요. 국민 앞에 제대로 제시해줘야만 국민들이 보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대통령 초심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정치할 때 이런
우리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 취임식부터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그 취임식의 초심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딱 이게 좋잖아요.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취임사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 비전, 국정 방향을 분명하게 소신껏 제시해주면요. 그것도 국민들이 보고 지금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할 때구나.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한테 정권에게 맡길 때가 아니다. 지금 이재명을 한테 고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초저히 드리는 말씀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거는 최후 진술은 헌재 재판관이 아니고 국민에게 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소신껏 대통령이 계엄 동기에 있잖아요. 한번 이게 연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의 연설이나 하신 말씀을 이게 일관되게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당당하게 그때 한 30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요약해서 당당하게 주눅 들지 말고 계엄 동기를 확실하게 국민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달라. 이 문제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헌이 중요한 문제죠. 지금 아젠다인데 개헌은 주도권을 잡고 그 개헌을 해석하게 하면 우리나라 체제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거는 이게 필요한데요. 일방적인 양보로 대통령 임기만 단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정 비전 방향은 취임사. 제가 이게 취임사를 몇 번 읽어봤거든요.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거기에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이 초심이 나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복귀해서 이렇게 국정을 개혁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부터 아마 초안을 쓰고 직접 자필로에 쓰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거기에 오늘 내일 변호인단이 또 이게 면에서 아마 충분히 상의해서 최후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변론은 변호인단이 15명이 변론은 4시간 50분 했고요. 최후 진술로 대리인이 대독했는데 4,900자입니다. 4,900자 분량을 대리인이 대독하니까 이래서는 이게 감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과거의 예를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오히려 이제 대리인단은 15명이 4시간 50분 주장하고요. 근데 이번엔 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을 했거든요. 이래서는 이게 감동을 못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저는 당당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변호인단에서 하나의 이야기한 건 있죠? 바로 이제 세대 통합. 바로 이게 복귀하면 나라를 이게 완전히 통합으로 이끌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합덕이 하나가 세대 통합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관심은 미래 세대, 온갖 2030 청년 세대들이 거기에 대통령의 관심과 기대가 거기에 청년 세대에 다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복귀하면 우리 청년 세대와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 모든 하나의 세대가 하나가 돼서 통합을 해서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창조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미 변호인단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걸 이게 포함해서 우리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꿈을 주는 이런 게 최종 진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미 놓은 세대 통합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헌 문제의 내용까지 그 다음에 국정 특히 취임사 초심에 따른 국정 개혁 문제 그게 모든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까지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다. 현재 재판관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윤석열답게 가장 당당하게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달라.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